샤를 보들레르의 악의 꽃. 1821년 파리에서 태어난 샤를 보들레르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다. 계부와의 갈등, 방탕한 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불화는 그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어려서부터 문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에드거 앨런 포의 작품에 매료되어 번역 작업을 시작하며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857년 출간된 악의 꽃은 보들레르의 대표작이자 프랑스시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이 시집은 당시 사회의 의성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인간 내면의 어둡고 추악한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외설 혐의로 기소되어 일부 시가 삭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지만 악의 꽃은 낭만주의를 극복하고 상징주의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악의 꽃은 독자에게 우울과 이상, 파리 풍경, 술, 악의 꽃, 반항, 죽음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서로 다른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간의 고뇌와 욕망, 죽음에 대한 성찰,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 등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다. 1. 독자에게 악의 꽃의 서시인 독자에게 는 시집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들레르는 독자를 향해 지루함이라는 악마와 싸우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며 삶의 무의미함과 권태, 악덕에 물든 인간의 나약함을 고발한다. 이는 단순히 시집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독자들을 악의 꽃이라는 어둡고 불편한 세계로 초대하는 역할을 한다. 시인은 지루함을 가장 추악한 악덕이라 칭하며 이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여 죄악으로 이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지루함은 단순한 따분함을 넘어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통을 상징한다. 보들레르는 지루함에 사로잡혀 악덕에 빠져드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 삶의 무의미함과 인간 존재의 비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2. 우울과 이상은 현실의 고통과 권태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노래하는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들레르는 우울을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닌 삶의 무의미함과 절망을 깨닫는 순간 경험하는 고통으로 묘사한다. 이러한 우울은 곧 이상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며 시인은 예술, 사랑, 자연 등 다양한 형태의 이상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 현실에서 완전히 실현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의 시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고통과 좌절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3. 파리 풍경은 19세기 산업화로 인해 변화하는 도시 파리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과 소외를 묘사하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들레르는 파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둡고 추악한 면을 드러내며 도시의 익명성과 소음, 군중 속에서 고립된 개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 거리의 여인, 범죄자 등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공감하고 연민한다. 또한 도시의 발전과 함께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가치와 인간관계의 단절을 안타까워하며 현대사회의 병폐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4. 술은 술에 취해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는 인간의 나약함과 쾌락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들레르는 술을 통해 얻는 일시적인 쾌락과 그 이면에 숨겨진 고통을 솔직하게 묘사하며 술에 의존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비판한다. 하지만 동시에 술이 주는 해방감과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시각은 술에 대한 보들레르의 복잡한 감정을 보여주며 인간의 쾌락 추구와 현실 도피 욕망을 탐구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5. 악의 꽃은 사랑, 쾌락, 죽음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순적인 본성을 표현하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들레르는 악을 단순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움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악덕과 죄악에 대한 솔직한 묘사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을 드러내고 이러한 욕망이 예술적 창조와 아름다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도는 당시 사회의 도덕적 관념에 도전하며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6. 반항은 신과 사회에 대한 반항을 통해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들레르는 기존 질서와 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을 옹호한다. 그는 신의 존재와 권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의 억압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개인의 용기를 찬양하며
자유와 개성을 향한 열망을 표현한다. 7. 죽음은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시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들레르는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통해 삶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죽음을 통해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한다. 또한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삶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샤를 보들레르는 악의 꽃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과 빛, 추함과 아름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현대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악의 꽃은 출간 당시에는 외설 시비에 휘말려 비난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현대시의 선구적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보들레르는 인간 내면의 어둡고 추악한 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아름다움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을 표현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복잡성과 모순성을 탐구했다. 악의 꽃 이후 보들레르는 파리의 우울, 인공낙원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문학 활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건강 악화와 재정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1867년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알아내기 전에 내가 직접 말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 당신은 낭만적이다. 그래서 지금 몹시 피곤하지만 얼음같이 차가운 밤 공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피숍 밖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커피숍 실내 장식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미완성의 아름다움이 엿보인다. 커피숍 안은 매우 눈부셨다. 밝은 조명이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강한 에너지를 내뿜으며 벽과 거울 그리고 처마 밑에 도금 장식을 비추고 있다. 또한 커피숍의 실내 장식도 굉장히 독특했다. 벽에는 시종에게 꽉 묶여 끌려가는 개와 기부인의 웃음거리가 된 매가 그려져 있으며 선녀와 여신은 과일과 사냥한 짐승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또 해배 여신과 가니메데 스는 팔을 뻗어 수정으로 만든 오색 찬란한 쟁반을 받쳐들었다. 이렇게 역사와 신화가 합쳐진 벽화를 탐식하는 자들의 낙원처럼 장식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당신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기 위해 아름다운 실내를 뒤로하고 밖에 있는 자리에 앉는 것을 선호한다. 우리는 저쪽에 서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부자지간으로 보였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초췌한 아버지는 어린 아기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큰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마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나 보다. 세 부자는 모두 낡아 빠진 옷을 입고 있었다. 셋 다 굳은 표정으로 새로 생긴 커피숍을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느낌은 저마다 다른 듯했다. 아버지는 저 커피숍 정말 아름다운 걸.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 다 저기로 흘러들어가겠군. 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큰아이는 우와, 정말 예쁘다. 하지만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저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지. 라며 체념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아기는 그저 신기한 곳을 구경하는 눈빛이었다. 즐거움은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온유하게 한다. 적어도 그날 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한 가족의 눈빛에 감동을 받은 동시에 목마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큰 술병을 기울이고 있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는 고개를 돌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세 부자를 보았다. 나는 당신의 눈에도 나의 이런 감정이 읽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이 아름다움을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했었다. 하지만 당신은 마치 술에 취한 타락한 지배자의 눈을 하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런 가난뱅이들 정말 짜증나. 당신 눈 좀 크게 뜨고 봐요. 아직도 시인이랍시고 저 작자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를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보들레르는 자신의 유일한 시집인 악의 꽃을 남김으로써 시인 보들레르가 되었다. 보들레르는 이 시집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담아 놓은 사전이라고 자평했다. 보들레르의 영혼은 당시 부르주아들의 안락한 생활을 속물적인 것으로 보았다.